이때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확정 발행가 7,460원이죠. 그러면 이때 4월 2일에 7,460원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당시 주가가 거의 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 7,460원의 유상증자를 받은 주주들은 이날 약 30%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가가 전혀 하락하지 않았죠. 7,460원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대거 나올 텐데 전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전선 이후 주가를 보면 유상증자 받은 이후 만원 부근에서 약 2만원까지 2배의 주가 상승을 거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요즘 들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죠? 유상증자는 과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정답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채무 변제의 목적도 있고, 아니면 신사업 추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요. 유상증자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두 번째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로 기관이나 개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 내가 이 기업이 시설을 확대하든 채무를 변제하든 신사업을 추진하든 이 자금을 대주겠다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즉, 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한 기관이나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가를 해도 바로 팔 수가 없고 1년이 지나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됩니다. 우선은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전망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했겠죠? 그래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로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럼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무엇이냐?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우선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공개적으로 청약 경쟁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 이게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로 악재로 인식됩니다. 왜 악재로 인식되느냐? 우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만원인데 이 유상증자 결정 가액이 8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8만원의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 주가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자마자 팔아버리면 벌써 20%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저렴하게 유상증자를 받은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많이 인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의 문제입니다. 주주가치 훼손이 무엇이냐? 주식에서는 주주가치를 주당 순이익으로 따집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느는 기업들은 주가가 주로 우상향을 하고, 주당 순이익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기업의 경우는 주가가 보통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것이 바로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무엇이냐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주식 발행수, 즉 공식에서 이 분모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커집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 발행수가, 즉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 주당 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인식을 합니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죠. 하지만 방금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했죠? 장기적으로는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시설자금으로 4,625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유상증자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였고요. 가격은 7,46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실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권리락이 지났습니다. 이 권리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날 이후로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들고 있던 주주들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은 보시면 4월 2일 이때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확정 발행가 7,460원이죠. 그러면 이때 4월 2일에 7,460원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당시 주가가 거의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 7,460원의 유상증자를 받은 주주들은 이날 약 30%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가가 전혀 하락하지 않았죠. 7,460원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대거 나올 텐데 전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전선 이후 주가를 보면 유상증자 받은 이후 만원 부근에서 약 2만원까지 2배의 주가 상승을 거뒀는데요. 다른 기업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있었죠. 이수페타시스도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보니까 여기도 꽤 큰 돈이죠. 3,404억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실시했습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33,500원, 확정 예정일은 4월 4일입니다. 1차 발행가액은 33,500원에 결정이 됐죠. 이수페타시스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유상증자 결정하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여기도 역시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락 전에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유상증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24,600원이죠. 24,600원이면 약 이 정도입니다. 현재 가액이 39,000원. 이 유상증자 물량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온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대한전선처럼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지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후 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청약 예정일이 4월 9일에서 10일, 그리고 이 물량이 나오는 날이 5월 2일입니다. 즉 5월 2일에 이 물량이 대거 나올 텐데 그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틴다면 이후에 더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자금이죠. 시설을 아무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설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영업 양수자금 이 정도는 보통 호재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장을 더 키우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겠죠. 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것은 어떤 신사업을 진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종목들이 무슨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상한가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자, 삼성 SDI 최근에 엄청난 규모로 유상증자했죠. 근데 보면은 시설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입니다. 모두 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정 발행가액은 169,200원이고요. 확정 예정일은 5월 22일, 4월 18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삼성 SDI가 이때 유상증자 결정했거든요. 당시가 20만원이니까 16만원의 주식들이 막 나온다고 하면 현재가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상증자가 나올 때 막 팔아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악재로 인식돼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이 기업이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것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자, 이 둘은 악재입니다. 악재. 자, 운영자금이라는 건 뭡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공장 돌리고 원자재 사고 이런 다양한 운영자금을 쓰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회사에 운영자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운영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건데 그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상환자금도 악재입니다. 지금 회사에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이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지금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악재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 세 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상증자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악재와 호재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타법인 취득자금 이것은 앞으로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잠재적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목적이 운용자금, 채무상환자금 이런 경우는 기업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이럴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좋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유상증자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인데 이게 시설 확대, 채무 변제, 신사업 추진 이런 다양한 이유로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나뉘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유상증자는 1년이 지나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호재로 인식하죠.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당분간 없고요. 또 기업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에게 먼저 우선 배정을 해주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청약 경쟁에 들어가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물량이 풀립니다. 현재 주가가 10만원인데 유상증자가 8만원이다? 그러면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이 이거 받자마자 바로 팔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하방 압력이 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가치 훼손입니다. 주주가치를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기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주식 발행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되고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주당 순이익이 감소되는, 즉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상증자는 목적에 따라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다. 호재일 경우는 이런 시설자금이나 영업양수자금, 타법인 취득자금일 때 호재가 되는데요. 주문이 많이 밀려드는데 생산량이 그만큼 부족하면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것이고 주가도 역시 이것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회사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